안녕하십니까. 여의도 24시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김민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사람이 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대체 이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? 과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그 배지를 달고 나서 대체 4년 동안 뭘 하고 싶어서 정치권에 들어왔는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모르겠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대체 한동훈에 대해서 그 무슨 원수가 졌길래 그 무슨 원한을 품고 있길래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뭐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명시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. 물론 이제 10일 날 대선 출마 선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김민전이라는 사람은 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된다. 이런 이런 글을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. 여러분들 이걸 누굴 겨냥한 겁니까?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군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?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?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,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, 오세훈 서울시장 뭐 이렇게 있습니다. 안철수 의원, 이렇게 정말 한 4명 5명 이렇게 쳐주고 나머지 무슨 뭔 대전시장, 무슨 충남지사, 부산시장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? 그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벌써 비호감도가 올라가가지고 저런 당에다가 우리가 표를 줘야 됐냐 싶을 정도의 인지도도 없고 호감도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금 자기 돈을 생돈을 써가면서 대선 주자랍시고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 중구난방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저 한편으로는 이재명당 저기는 벌써 끝났습니다. 사실은 뭐 김경수가 나오네, 김부겸이가 나오네, 그 누가 나오네 벨소리를 다 하지만 어쨌든 저기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? 저기는 어떤 흥행할 요소 자체가 없습니다. 안 그렇습니까? 답정너 경선입니다. 사실상의 추대에 불과한 겁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선은 여러분들 알 수 없지 않습니까? 그 결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상으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김문수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력과 그다음에 그 정치 행보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개인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김문수 장관이 과연 그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? 현재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지를 할 것인가?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, 명확하지 않다.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밖에 다른 주자들은 또 어떻느냐?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국내힘의 대표직을 맡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많이 꺼졌지 않습니까? 그 말은 뭔 말입니까? 바닥을 쳤다. 최저치다. 근데 바닥을 치고 나서 지금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홍준표, 오세훈 이 두 사람은 반등의 계기, 반등의 기미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. 왜냐? 홍준표 대구시장으로서 대체 뭘 했습니까? 홍준표 정치인으로서는 또 대체 뭘 했습니까?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. 서울시장으로서 대체 뭘 했습니까? 최근에 잇따른 헛발질만 했으면 다행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입었던 피해,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 피해, 이걸 대체 누가 보상할 겁니까? 오세훈이는 뭐 미국 주식에다가 투자를 잘해가지고 뭐 매덕을 수익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오세훈의 헛발질, 오세훈의 그 성급한 그런 것 때문에 결정 때문에 지금 그 부작용 후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. 정책이란 게 그 어느 쪽도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아니 그러므로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므로 특히 또 이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점들을 보면 홍준표, 오세훈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인정될 만한 성과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. 그렇게 먼저 간략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 대선 경선에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치고받고 티격태격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그 과정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지금 현재 분열되어 있는
지금 현재 4분 오열돼 있는 이 국내외 지지층들 갖다가 하나로 합치고 최종적으로 선출된 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그 환경,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아직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도 않았는데, 아직 대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, 이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김민전이라는 사람은 그 무슨 원한이 있었길래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그 말입니다. 여러분들 그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김민전이 한동훈을 견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대체 뭐겠습니까? 김민전이 무슨 한동훈은 나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? 아무리 비상식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, 전 김민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김민전이라는 초선 비례가 어떻게 대선 주자군에 꼽히는, 어떻게 직전 당 대표까지 했던 그런 사람을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그러면 대체 김민전은 그 어떤 목표와 그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속셈으로 한동훈을 계속 견제하고 한동훈을 계속 주저앉히려고 하는가? 한동훈은 왜 계속 이렇게 뭐랄까 정치적인 성장 또는 재기, 복귀 이런 것들 갖다가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? 저는 김민전의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른 사람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압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저는 김민전이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실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,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2월 15일 날 한동훈 대표가 국내외 대표직에서 사퇴하기 전에 저는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.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15일 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했습니다.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찾아놨는데,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, 비대위 구성 따라 달라지는 차기 주자 한동훈의 대권과도,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. 지금 한동훈 그 당시 시점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말 위기에 처했는데,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비대위가 꾸려질 거 아닙니까? 여러분들, 이 당권이 소위 말하는 지금의 친윤, 윤석열이 퇴장됐기 때문에 뭐 친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, 어쨌든 당내 기득권 주류 세력들한테 당권이 다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동훈을 갖다가 배척하고 한동훈을 배제하고 한동훈을 어떻게 하면 퇴출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, 한동훈의 재기, 한동훈의 복귀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, 이걸 골몰할 수밖에 없고,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바로 이 당헌 71조 2항이다. 당헌 71조 2항 뭐라고 돼 있습니까?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 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. 다만 96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 포함해서 최고위원 포함해서, 그러니까 상임 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들은 대선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. 왜냐? 이거는 어떤 이 선거 관리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당 내에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상태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진다고 할 경우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,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마련해 둔 겁니다.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. 여러분들, 2017년 3월 10일이었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파면이 됐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직을 잃었습니다. 그런 상황을 누구나 다 예상했지만 그 전에 조기 대선이 열릴 거라는 사실을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?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것이라는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? 뭐 김무성이나 유승민은 예상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,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? 예기치 못한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,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당헌을 개정했습니다. 그때가 2017년 2월입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한 달 전쯤에 당헌을 개정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임명진 비대위 체제였습니다. 그때 왜 이 당헌을 개정했냐면, 그때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.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인연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? 여러분들,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
뭐 새누리당이든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든 당적을 가진 적도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의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는데,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당원을 개정해서 이 황교안 권한대행도 얼마든지 정치권에 들어올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거리와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당헌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. 그 규정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. 당헌 74조의 2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5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, 중요한 게 상당한 사유입니다. 상당한 사유가 있는 데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규정이 지금도 여러분들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. 왜냐하면 당헌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에 분명히 대통령 거리와 같은, 물론 이 당헌에는 이렇게 대통령 거리라는 그런 어떤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만, 과거에 이 당헌이 개정된 취지, 배경, 그때 당시에 그 이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 거리는 과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? 예측이나 했겠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위헌 위법적인 계엄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그 누가 12월 3일 그 당일 밤까지만 해도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 그 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라는 걸 12월 3일 전까지 누가 예측이나 예상이나 했겠냐 그 말입니다. 안 그렇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당헌을 개정했을 때와 같은 취지, 사유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. 상당한 사유.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대체 어디냐 그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71조의 2항 이걸 갖다가 언급하는 것, 들먹이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정치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,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제가 4달 전에 예측한 대로 이 친윤이라는 세력들은 또는 그 친윤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.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겠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의 실제 지지율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상으로는 나타나는 거는 10% 미만이지 않습니까? 10% 미만이지만 어쨌든 10%에 근접하는 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? 한국갤럽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, 만약에 그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후보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걸 배제시킨다. 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경선 참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배제를 한다고 할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은 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겠습니까? 안 하겠습니까? 그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힘의 후보한테 표를 주겠습니까? 안 주겠습니까? 그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. 정말 정치적으로 최악의 자충수고 자멸의 길로 빠지는 것밖에 안 된다. 그런데 정말로 이 대학에서 아마 정치학을 가르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김민전이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당헌 조항 규정을 들먹거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선 참여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인가, 차단하려고 하는 것인가. 정말로 이런 자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랍시고 배지를 달고 앉아있으니, 그것도 비례짜리 하나 얻어가지고 앉아있으니 이 당의 수준이 참 한심하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혹시나 이게 김민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누구와 상의한 결과 또는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세력 자체가 정말로 구태스럽고 정말로 심판받아야 되고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지금 현재 원하는 그런 것과는 배치되는 그런 언행을, 그런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에 걸맞는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